자, 이슈 보겠습니다. 네. 어제 5,500도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도 18만 원 거의 뭐 다 와갑니다. 네. 작년 6월 두 번째 거래일이죠. 6월 4일 날 딱 절반 지수였었거든요. 2,750. 근데 딱 작년 6월 4일 이후로 이제 뭐 몇 개월 만인가요? 8개월 된 거죠, 뭐. 네, 8개월 만에 딱 2배가 올랐는데 일단 지금 풀이장에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어제 이제 미국장 보면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7%까지 올랐다가 사실 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같은 장에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 이제 미국장 떨어진 이유가 어제 모건 스탠리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융주들이요. 그렇죠. 일단 이 AI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이제 부동산 이쪽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산 관리를 AI가 이제 대신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수를 견인을 하는 것과는 업종과 종목군들과는 뭐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잘 끝나야지 이제 연휴가 즐거운데 잘 끝났으면 좋겠고 뭐 나름대로 잘 끝날 것 같긴 합니다. 네. 저게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AI가 이제 기존 전통 산업을 이제 잠식한다라는 이 우려. 금융하고 이제 부동산까지 왔고요. 자산 쪽 뭐 투자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잠식하는 산업들이?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글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장에서 나온 게 이제 뭐 암 진단이 이런 거는 뭐 완벽하게 이제 AI 쪽에 장악을 했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세무 회계 쪽은 이제 사람을 안 뽑는다라고 할 정도로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해도 거의 다 이제 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얘기했던 뭐 자산 관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딱히 이거다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없긴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은 되겠죠. 근데 네.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좀 오늘 어제 우리 시장 급등한 거하고 오늘 뉴욕 시장이 급락을 한 부분들하고 이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쪽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오늘 되게 하루 종일 찜찜해하실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직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종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곧버스 거래량이 폭발했다. 이거 2배 레버리지 인버스 아니에요? 곧버스가? 거래 대금이 아니라 이제 거래량에서 어제 1위가 다 하락 베팅하는 상품들이 일단은 1위에서 전체 시장에서 모자라구나. 1등, 2등이 전부 다 이 시장 하락 베팅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뭐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가 어제 거래량 기준으로 1등을 차지했고 그냥 1배짜리가 2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야. 거래량으로서는 예. 1등, 2등이고 이제 거래 대금으로서는 아니죠. 근데 가격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 정도면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좀 올 타임에 오지 않았나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긴 하겠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게요. 참 근데 장이 떨어질 때 주식을 사고 장이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 되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물론 이걸 뭐 자기 포트폴리오에 뭐 대부분은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참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좀 약간 선수들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자, 수출 증시 호황에 내수주 실적 개선 기대감. 예, 요즘 실제로 유통이나 이런 내수주들이 되게 괜찮습니다. 이게 원래 타이틀이 호텔에서 돈 많이 쓴다. 그 돈은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그 타이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2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유통입니다. 유통. 네, 뭐 네, 롯데쇼핑, 이마트, 뭐 신세계 이런 그렇죠. 유통이 전체 1위고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레저, 호텔 이런 쪽에 이제 상위권을 이 내수주들이 싹 다 이제 장식을 한 상황인데요. 뭐 방산주, 뭐 2차 전지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2월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고 올해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2월달 기준 마이너스인데 지금 뭐 롯데백화점이나 뭐 현대백화점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 차트들 보시면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게 반도체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그쪽을 참 주목해서 안 보신 분들이 많긴 한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달 들어서만 뭐 30% 정도 올랐다고 네, 할 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번째 가보죠. 대신증권 자사주 4,900억 소각, 4,000억 비과세 매당. 아까 풀마켓 보니까 거의 상한가더라고요. 뭐 대신증권이 이게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도 이제 부국증권, 신영증권 같이 좀 맞춰줬었죠. 일단 오늘 부국, 신영, 대신증권 세 개가 이제 시장을 좀 장식을 할 것 같은데요. 대신증권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총 자사주가 보통주 기준으로 1,232만 주입니다. 1,232만 주인데 그 중에서 300만 주는 남겨놓고 932만 주를 소각을 하겠다. 대단하네요. 시총이 지금 1조 8천억인데 보통주가 거의 3천억 정도를 이상을 이제 소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주당 EPS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원투가 있는데 603만 주가 있는데 원투 합쳐서 그거는 안 남기고 싹 다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300만 주는 왜 남기냐라고 이제 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300만 주 남기는 거 이제 그 중에서 한 150만 주는 이제 뭐 임직원들 어떤 보너스나 나눠주고 뭐 이런 그런 거 것들 하고 생각하겠죠. 나머지 150만 주는 절반은 그 우리 사주 쪽에 뭐 분배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한 번에 이제 소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6분기 동안 나눠서 분기 말에 네. 이제 나눠서 소각을 하는데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20% 정도에 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증권만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 종목 하나만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다루진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그렇죠. 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뭐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신영증권이고 그 다음에 부국,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런 순위인데 그런 관련주도 아마 오늘 굉장히 높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4천억 정도 비과세 배당한다는 것도 뭐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이제 그 감액 배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신증권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당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긴 한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신증권이 배당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배당만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 배당 기준을 확실하게 우리는 뭐 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발표를 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요. 배당을 합니다. 네.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맨날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돼야죠. 네.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한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이게 쉽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넣어놓고 배당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연금도 있으시고 하니까. 대신증권이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대신증권으로 거래를 안 해도 대신증권 HTS를 안 쓰는 분은 주식 좀 한다는 분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대신증권은 HT를 쓰시고 사이버스죠. 사이버스. 그리고 대신증권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부동산 개발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나이는 환남에서도 뭐 한 5천억인가요 수익 냈죠. 네. 아 거기도 여기가 시행사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네, 거예요. 네. 예. 뭔가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야 저걸 실제로 하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은 뭐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신영증권 같은 경우 52%인가 자사주가 되거든요. 비율이. 이렇게 대신증권 거기보다 좀 적은 데서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다른 데들 뭐 자이든 타이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면 네. 네. 하여간 정말 우리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그 금융위원회 이 상패 관련된 계획 개혁안 뭐 나왔어요. 이거 바로 들어가 보죠. 네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니까. 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뭐 이 이슈를 다룰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해당되는 기업들 뭐 최고 220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주주 그렇죠.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행했을 때는 뭐 빚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그림자도 굉장히 크게 질 수 있는 네, 부분이긴 맞습니다. 한데 220개 종목이 전부 상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뭐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지만 그걸 다 합치면 뭐 몇 조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지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지고 앞당겨졌습니다. 앞당겨졌는데 이제 시가총액 기준 앞당겨서 상향한다. 이게 이제 150억에서 200억, 200억에서 300억으로 이제 연마다 이걸 높이려고 했는데 2007년도 1월 달에 할 거를 올해 7월 달로 땡겼습니다. 이제 200억으로 바뀌는 거를 그다음에 2008년도 초에 할 걸 올해 말로 당겨서 내년 1월인가 하여튼 그 300억으로 하죠. 네, 300억으로 되는 것을 올해 말인가 내년 초에 예, 예. 당겨 6개월씩 땡겼습니다. 당기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 신설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1,000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실주는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K증권도 800원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일시적인 주가 부양이나 상장 폐지 회피 차단을 위해서 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어제 상한가 가고는 2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의 거의 상당수가 동전주들이었죠? penny 주식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일서부터 이제 강화를 한 내용인데요. 7월 1일부터 주가 30일 연속 1,000원 미만씩 관리 종목으로 일단 지정을 한 다음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세 달이 아니라 90일 동안에 세 달이겠죠. 10일 연속 1,000원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1,000원 위로 올라온 합산일이 90일 동안에 30일이 되면은 이제 관리 종목을 풀어준다. 였었는데 지금은 45일 이상으로 이제 기준이 강화된 거죠. 강화가 됐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주가 띄우기로 퇴출 회피를 하는 걸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제 동전주들 많이 오른 게 결국 이거를 노리는 거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그렇죠. 주가 띄우기 하지 않겠냐라는 거. 예, 뭐 여하튼 제가 뭐. 봤을 땐 좀 약간 정리매매 정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액면 병합을 해서 이제 뭐 그 액면가를 올리고 주식수를 줄여서 이제 가격을 올렸을 때 그것도 차단을 하는데요. 액면 병합 가격, 그러니까 뭐 5,000원짜리가 뭐 4분의 1로 병합을 해서 이제 액면가를 높이는 거죠. 2,000원짜리로. 그러면 주가도 4배가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그 액면가 2,000원 이하가 되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을 시킨다. 굉장히 좀 뭐 많은 신경을 좀 쓴 듯한 어떤 개정안이고요. 우리가 보통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그 사업 보고서 이제 보통 받을 때 반기 보고서 받을 때 거기에서 이제 자본 잠식이 나오면 연말까지 이제 온기까지 기다려 줬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반기 기준으로도 싹 다 그냥 그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시킨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번에 뭐 파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풀려서 주주분들이 뭐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시긴 했었습니다만은 상장 폐지 심사 절차를 들어가면 뭐 짧게 들어가도 6개월, 보통 1년 이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굉장히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줄여서 상장 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를 하겠다. 어떤 기업이 상장 폐지 요건이 돼서 거래소가 상장 폐지 시키려고 거래 정지를 시켰는데 A라는 기업이 우리 상장 폐지 될 만한 기업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 한번 받아봅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거래소가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원과 협의를 해서 좀 패스트 트랙을 좀 빠르게 좀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이제 어제 주가에서 나온 부분인데 역설적으로 이제 강력한 기업 입장에서 강력한 주가 부양책을 써서 오히려 이 동전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어제도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낙건론 중에 하나고요. 네. 뭐 무상증자나 뭐 자사주 매입 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가장 억울한 게 바이오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신약 개발 특성상 이제 뭐 장기간에 걸쳐서 적자가 불가피한데 그럼 우리들은 너무 이게 불리한 구조 아니냐. 다른 쪽은 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임상 통과할 때까지는 돈이 안 생기는 구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뿐만 아니라 기술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이 아마 다 비슷한 입장이 될 거예요. 네. 네. 밑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나올 게 원고에 있습니다. 부실기업 퇴출은 당연한데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냐?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아니고요. 바이오 업계는 억울한 억울한 부분이 측면이 있는데 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 돈 버는 매출 기업이 100원 한 장 못 버는 기업도 있습니다. 매출이 100원이 만 원이 아니라 빵원인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 나름대로 시장에서 어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바이오 업계 중에 우리가 지금 동전주가 된 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동전주인 적은 없어요. 그 기업들이. 최소 1조에서 내려온 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몇 천억에서 임상 실험 실패하고 이미 시장에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죠. 아마 그 회사 대표들도 우리 회사는 이거 지금 뭐 임상 실험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 될 가능성 없다라고 100% 판단하고 있는데 그냥 억지로 버티기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좀비 기업이고 한계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 네. 기업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런 기업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서운한 말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몇백 원이었던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뭐 몇만 원에서 다 내려온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억울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좀 전에 드렸던 질문,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 그 얘기도 좀 가볼까요? 네.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인데 왜 이렇게 이거를 갑자기 보통 뭐 하는 말로 쪼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매년 6월 달에 이 부실 기업들을 정리를 했을 때 지수를 재산정을 한번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36% 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부실 기업들 다 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닥 부양책과 더불어서 사실 이 부실 기업들 220개가 만약 다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코스닥 그 시가총액이 8배 올라올 동안 8배 이상 올라올 동안 지수는 1점 몇 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몇십 퍼센트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빈자리를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백화점처럼 안 좋은 어떤 상품들은 다 빼고 거기에 좋은 종목군들로 채워 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속도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억울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억울한 기업들 우리 기업은 시가총액은 낮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뭐 동전주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여기 이제 비상장 주식 이제 KOTC라는데 상장 폐지 기업부에서 6개월 동안 거래를 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정식 종목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정식 종목에서도 좋은 어떤 가격대가 유지가 되면 코스피, 코스닥으로 다시 재상장한다. 이게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IPO 제도 개선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는 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다산다사잖아요. 이번에 정책의 네네. 골자가. 그러니까 많이 살리고 많이 죽이겠다.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그건데 이거는 이제 다 사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되는 거고 다 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낮춰서 좋은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상장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IPO라는 게 자금 조달해서 더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해 마중물을 네.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IPO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또 그걸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과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거에 부합을 하느냐? 저는 그건 또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올드하죠. 예, 올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 시대에 맞게. 사실은 지금 증권사 상장 그 IPO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아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을 거래요. 네, 뭐 일단 IPO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돈이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요. 네. 돈이 되는데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증권사들은 책임 안 지잖아요. 사실 자기들은 근데 뭐 PPP만 IPO는 받아먹고. 증권사가 하지만 상장 적격 심사를 하는 것은 뭐 또 거래소가 거래소가 하니까. 하니까.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가 그 얘기 이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 뭘 갖다 붙였냐면 거래소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분명히 좀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당도 잘 알고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데서 코인 그 60조 발행하는 그거 관리 못하는 거 보면 감독 당국은 도대체 참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 거죠? 예, 동전주 급등 현상 그거 보면 되나요? 관심주를 바로 관심주 가면 되나? 예. 코웨이네요. 뭐 너무 좋은 회사죠. 이제 코웨이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분리과세 배당 하기 위해서 이제 코웨이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떠는 종목군들, 금융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다 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 배당 관련 기업들 최근에 급등 많이 했죠. 뭐 증권, 보험, 통신, 금융주주사들 다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업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제 주주환원율 이제 40%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코웨이는 이제 뭐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배당 기업 이제 뭐 분리과세 적용 가능한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현금 배당 우선 정책을 뭐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코웨이 하면 뭐 정수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침대를 에이스랑 시몬스를 이제 추월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에이스, 시몬스가 작년 총 매출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위라고 하기 좀 힘든데 1위가 거의 코웨이가 지금 이제 비렉스 브랜드가 1위로 올랐을 것으로 뭐 예약을 해놨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이 부분들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웨이가 이제 약속을 한 부분은 이제 내년까지 매출 5조, 주주 환원율 40%, 분리과세 배당 요건 추진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뭐 지금 차트도 좋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죠? 뭐 차트도? 관련주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그러네요. 자리를 굉장히 좀 잘 잡았어요. 기관 수급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만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어제 떨어졌다가 쭉 끌어올리면서 이제 그러게요. 고가권에서 마감한 게 상당히 좀 뭐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컵 손잡이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예. 작은 컵 손잡이 그러니까. 정도. 네. 에스프레소 잔 같네. 네, 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